당신은 이번 생에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었나요? 우리는 모두가 한때 인생에 빛나는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세상이 나를 위해 준비된 무대라 생각하며 거침없이 무대의 계단을 오르던 그 시기 말이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현실 속에서 구르며 우리는 싫어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나의 인생 또한 그렇게 특별하지도 숭고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의 평범한 인생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함이 평범해지고 타인과 나의 구별점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하나뿐인 보석인 줄 알았던 내가 사실은 바닷가의 수많은 평범한 모래알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당신은 그 순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영화 속 마음을 읽다 버드맨 시작합니다. 한때 히어로 영화 버드맨의 주역으로서 돈과 인기를 한몸에 거머쥐었던 영화배우 리건 톰슨은 지금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퇴물배우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암울한 현재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의 캐릭터 버드맨의 환상뿐이었죠. 그는 브로드웨이에서 재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한 편의 연극을 준비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주연 배우가 입원하고 대타로 들어온 배우는 무대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립니다. 마약 문제로 재활원에 있다가 갓 나온 딸은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것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며 독서를 퍼붓고 평론가는 그의 연극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릅니다. 그는 점점 이성을 잃어갑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죠. I'm gonna kill your play. 이 모든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연극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영화는 고난을 이겨낸 한 인간의 눈물겨운 인간 승리에 대한 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영화 속 리건의 고난은 숭고한 인간 승리가 아니라 그저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 필사적으로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발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I'm the answer to a fucking trivial pursuit. 오늘날 많은 자기계발서들과 성공에 대한 강연들이 자존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변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당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무언가 잘못된 증거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되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온갖 종류의 책과 동영상을 탐독하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나는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에게 건 이 달콤한 마법의 주문은 차갑고 단단한 현실의 벽 앞에서 허망하게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나를 괴롭히던 일진 앞에 서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진 허약한 아이의 용기의 다짐처럼요. What's wrong with me? Why do I beg people to love me? Eddie, please just give me the gun. I just wanted to be what you wanted. 자신이 타인에게, 세상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은 겨울바다를 홀로 거닐며 느껴지는 그런 철학적이고 로맨틱한 고독과는 다르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딴 방에서 병에 걸려 죽어가며 여기서 내가 사라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사라진 줄도 모르는 채 똑같이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살아갈 것이라는 철저히 현실적인 공포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공포를 자기 해체의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건 혼자만의 성찰이나 깨달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리건은 모순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배우들을 속물이라 비난하지만 자신 또한 주목받고 날아오르고 싶어 합니다. 예술을 통해 재기하고자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예술을 통해 얻어지는 존재감이었죠. You see, this is where you belong. 더 큰 모순은
그의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납니다. 연극의 마지막 장면, 그는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며 자신의 머리에 진짜 총을 발사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의 모습에 관객들은 열광하고 평론가는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자신의 존재를 희생해서 자신의 존재를 얻었고 모두가 그를 찬양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심리학이라 불리는 정신분석학파를 정립한 정신분석학자 하인즈 코엇은 인간이 생존하려면 물이나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반영될 누군가나 어떠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신을 세상에 반영하고 반영된 결과를 다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인간은 응집된 자기, 즉 내 자신이 여기에 하나의 존재로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였죠. 당신이 눈치 보고 깨지고 두려워하고 헤매이면서도 매일 아침 세상이라는 무대에 올랐던 건요. 자신을 팔면서 신념을 포기하면서 이상과는 멀어지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못하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도무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비웃음을 감내하며 무리수를 둬가며 세상이라는 관객 앞에서 당신은 필사적으로 무대를 이어나가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반영시킬 때 비로소 자신이 여기에 하나의 나로 존재한다는 실감을 느끼기에 인생의 모든 과정은 당장에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이 의미를 가지죠. 리건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총알은 그의 생명 대신 그의 코만 날려버리고 지나갔죠. 언론은 그의 연극의 위대함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대중들은 그에게 열광합니다. 그는 그렇게 원하던 세상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를 얻습니다. 그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요. 코와 눈에 붕대를 칭칭 감은 그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버드맨과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 자신을 반영시키고 그 반영시킨 세상을 또다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창문에서 뛰어내린 리건의 모습은 잊혀짐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진 그의 비상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내 버드맨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의 추락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는 최선을 다해 그의 무대에서 연기했다는 점이죠. 존재에 대한 당신의 고민, 당신의 좌절, 그 하나하나가 당신이 세상 속에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존재의 성숙이란 세상과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성숙되는 것이기에 생은 뭐라고 불리던 간에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오르세요. 당신의 무대로. 사랑받고 싶은 나의 목마름이 속상할지라도 내가 너무 유치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을 종양처럼 없애버리려고 당신의 무대를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당신을 애정을 구걸하는 불쌍한 사람처럼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보여주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무대를 끝마치고 내 삶의 관객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때 지금의 치열했던 고민과 목마름을 생각하며 그때 포기하고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멋진 무대를 만들기 바랍니다. 영화 속 마음을 읽다 권순재였습니다.